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 원자. 그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 한다? 원자라고 한다. 원자의 종류를 뭐라 한다? 원소라고 한다. 라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옛날에 사람들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쪼개면 이 물질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했고요. 이 물질들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원래 상태가 뭐야? 물, 불, 공기, 흙. 이 사원소로 돌아간다 생각했어. 그래서 그러다가 아니야, 모든 물질을 쪼개면 그 물질을 구성한 작은 입자들이 남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 생각을 맨 처음에 했던 사람은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고, 그거를 증명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아두셔야 되는 그 유명한 화학자 누굽니까? 돌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화학은 사실은 돌턴의 생각에 입각한 화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돌턴의 생각에 입각한 화학입니다. 그래서 돌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들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진 않아. 그러니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들을 그려줄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원자 모형을 제시해서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원자라는 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야. 그래서 원자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야. 그래서 원자라는 모형을 구로 그렸어요. 구. 이렇게 그린 사람이죠. 근데 이런 원자를 쪼개보니까 화학적 방법은 이제 아니지만 핵반응으로 원자를 쪼개보면 실제로는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고 원자 속에는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들이 들어있다. 됐어? 몇 종류? 몇 종류? 세 종류. 세 종류. 중학교 때는 2종류라고 배우지만 실제로는 3종류로 되어 있어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얘기를 돌턴이 했지만 사실은 얘가 얘기한 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원자는 원자 속에 더 작은 입자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실제로 원자 모형을 그리면요, 원자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고 쳐. 근데 그 안에 3종류의 입자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원자의 중심을 우리 뭐라 그러죠? 네, 이걸 원자핵이라고 해요. 원자핵이라고 하는데 이 원자의 중심 원자핵에는요, 성격이 다른 2종류의 입자가 들어있어. 뭘까? 라고 하면 플러스 정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있어요. 플러스의 정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있는가 하면 정기적 성질을 아예 안 가지고 있는 입자도 있죠. 이 2종류의 입자가 원자핵 속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럴 거냐면 이걸 양성자. 우린 플러스를 양, 마이너스를 그래서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다.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 줄임말 양성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런가 하면 정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얘는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뭐야? 중성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니? 중성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양성자와 플러스 마이너스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지 않는 중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중성자. 그래서 이 2가지 입자가 원자의 중심에 모여 있어요. 걔를 원자핵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체를 그냥 우리는 원자핵이라고 해.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양성자, 중성자 안 배워요. 그냥 원자핵 있어 이렇게만 배우죠.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라는 것과 중성자라는 게 있어. 그리고 그 원자핵 바깥쪽에 그래서 마이너스의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전자가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 속에는 됐어. 중학교 때는 2종류, 고등학교 때는 3종류의 입자가 있어. 라고 디테일하게 배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원자들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되어 있는데 왜 어떤 애는 수소야? 왜 어떤 애는 산소야? 왜 둘이 성격이 달라? 라고 하는 원자의 성격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그 전자는
원자의 성격을 결정하는 거. 여러분들의 성격을, 여러분들의 얼굴 형태를 결정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들 몸에 있는 아직 모를라니까요. DNA. 됐어? 유전자요. 여러분들 몸에 있는 DNA에서 여러분들의 얼굴형, 성격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처럼 실제로 원자의 성격을 결정하는 건 누구야? 자, 어떤 아이는 불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져. 그 아이 수소야. 어떤 애는 불 갖다 대면 다른 물질을 잘 타게 도와줘. 누구야? 산소야. 그래서 이런 성격의 차이, 성격을 만들어내는 게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중 바로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모든 원자들의 성격, 그 성격을 우리는 화학적 성질이라고 해요. 불을 잘 타? 아니면 불을 잘 타게 도와줘? 라고 하는 이런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바로 양성자 수가. 양성자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양성자 몇 개 있어? 이게 바로 원자들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대요. 그러면 수소 같은 애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불 갖다 대면 잘 탄다. 자, 그래서 잘 타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수소로 뭘 만들어요? 폭탄. 알겠어? 그래서 수소는 불만 갖다 대면 잘 타니까 뻥 하고 터지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수소 폭탄 만든 거야. 알겠냐?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수소는요, 양성자가 몇 개 있어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게요? 한 개요. 수소는요, 원자 핵 속에 달랑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자, 이렇게 돼서요, 양성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가져. 그래서 네, 그런가 하면 산소라는 애는 자기는 안 타는데 다른 물질을 잘 타게 도와줘. 그건 양성자가 몇 개 있어서 그래? 8개. 8개 있어서 그래. 산소 같은 애들은 양성자가 8개 있어서요, 잘 타게 다른 물질을 도와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들의 성격을 결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원자들의 성격을 결정하는 양성자의 개수를 그 원자의 고유한 수 뭐라고 한다? 원자 번호로 붙이기로 했어. 됐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주기율표 외웠죠? 수소 원자 번호 몇 번? 수소 1번. 1번. 그건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뜻이야? 하나 있다는 뜻이야. 됐어? 아까 그 주기율표 펴놓고 보세요. 산소는 원자 번호 몇 번? 8번. 8번. 그 안에 양성자 몇 개 있다는 뜻입니까? 8개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원자들을 나타내는 고유한 번호, 그 번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양성자의 개수로 만들었어요. 왜 그래요? 양성자의 개수가 그 원자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원자 번호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양성자의 개수로 결정해서 원자 번호를 매긴 거다. 사람들이 수소가 좋아서 1번 해준 거 아니다 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들의 성격은 양성자의 개수가 결정하고요. 이렇게 양성자의 개수가 결정한 원자 번호를 우리는 원소기호 왼쪽 아래쪽에다가 여기다가 원자 번호를 쓴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원자 번호 자리이자 바로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외웠죠? 걔네들이 바로 양성자 개수 순서대로 쓴 겁니다. 되겠어?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 누구야? 이제 읽어줘. 나트륨. 나트륨이야. 원자 번호 몇 번이었어? 11번이요. 11번이었어. 그러면 얘는 무려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몇 개 들어있어? 11개. 11개나 들어있어. 그게 바로 나트륨이라는 아이의 정체야. 됐죠? 네. 자, 그러면 이러한 나트륨이라고 하는 아이는 양성자가 11개 있는데 꼬매가 생각해봐.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미는 성질을 가지고 있니? 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니? 미는 성질. 미는 성질. 멋진 말로 무슨 력? 청력. 청력을 가지고 있죠. 됐죠? 자, 이렇게 전기를 띠는 입자는 같은 극일 때 서로 미는 청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좁은 공간 안에 무려 플러스라는 양성자가 11개나 드글드글 들어있어. 그럼 서로 미는 힘이 엄청나게 뭐하겠니? 네. 세겠죠. 너 절로 가 이 새끼야. 좁아 죽겠는데 왜 붙어?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미는 청력이 세면 안정적일까 불안정할까? 불안정해. 저 새끼랑 헤어지고 말 거야. 뭐 이런 상태야. 그래서 네, 근데 그런
불완전한 안에 있는 양성자를 그 안에 좁은 공간에 다 집어넣으려면 얘네들을 좀 화해시켜야지. 청력을 조금 줄여줘야지. 청력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청력이 세지니까 이 안에 뭘 집어넣어요? 정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중성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를 조금 벌려주면서 좀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됐어? 그래서 원자 핵 속에 중성자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요. 바로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일반적으로요. 양성자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중성자 몇 개를 집어넣는 게 이 좁은 공간을 멋지게 활용하는 걸까? 공간은 좁아. 무한대로 중성자를 많이 넣을 수는 없어. 근데 청력은 줄여야 돼.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몇 대 몇의 비중으로 넣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1대1. 네. 대부분 원소 기호가 대략 한 20번대까지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1대1 정도의 비율로 넣어주는 게 가장 안정적이래. 근데 양성자의 개수가 20개보다 많아. 20개보다 많으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을 1대1로 넣어봤자 양성자가 미는 힘이 너무 세. 그래서 이때부터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을 1대1.5 또는 1대2 이런 식으로 뒤에 원자분하고 커질수록 중성자를 많이 넣어줘야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근데 117번째는 그거는 네. 몇대 몇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이들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외우는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한 1대1의 비중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는 누구니? 헬륨 헬륨. 맞아. 헬륨이야. 원자번호 몇 번이야? 2번 2번이요. 그럼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2개. 그럼 이걸 벌리기 위해서 이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중성자 몇 개 들어있어? 2개 2개. 이렇게 들어있는 원자핵을 가지고 있는 게 보편적 헬륨이야. 알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어? 근데 보면은 이러한 원자핵만 가지고 있으면 헬륨이라는 원자는 사실은 정기적으로 무슨 성질을 띄어야 되냐면 중성. 플러스 입자만 있으니까 플러스의 양성. 성질로 띄어야 돼. 근데 전자가. 우리가 원자라고 부를 때는요. 그래서 어떨 때냐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모여야만 된다. 중성일 때만 원자라고 부른다.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원자라고 부르는 건 불법이다. 경찰 아저씨한테 철컹철컹 잡혀가라. 알겠어? 중성일 때만 원자라고 불러야 돼. 선생님 양성자가 있는데 어떻게 중성입니까? 잘 보면요. 이 바깥쪽에 뭐가 있습니까? 반대의 성격을 띠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전자. 그 전자가 정확하게 중성이 될 수 있을 만큼만 있죠. 그러니까 헬륨은 양성자가 2개 있으니까 전자도 몇 개 있어요? 2개 2개 있어요. 됐어. 네. 그래서 양성자 2개, 전자가 2개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예요? 중성인 상태예요. 그래서 헬륨 원자가 된 겁니다. 알겠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자 속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양성자는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입자고요. 양성자끼리의 반발력을 줄이기 위해서 중성자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됐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중성인 이유는 바로 바깥쪽에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는 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나트륨 아까 원자번호 11번이라 그랬어. 얘는 양성자가 몇 개 있다고? 11개 있다고.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되겠니? 11개 있죠. 그래야 정기적으로 중성인 나트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원자들은 이렇게 세 종류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대요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원자는 속이 비어있는 구의 형태라고 돌톤이 얘기했고 그래서 원자 속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이 세 종류의 입자가 있다는 걸 어떻게 갑자기 알아? 이거 과학자 한 명 한 명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한 모든 과학자들은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만큼 위대하고 발견하기 어려운 걸 발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입자 중에 가장 먼저 발견된 게 뭘까요? 원자에 바로 양성 전자입니다. 전자입니다. 됐어?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게 바로 전자라는 아입니다.
됐죠? 그 전자를 누가 발견했게? 전자를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이 바로 두 번째 톰슨이라는 과학자야. 이거 순서대로 기억해야 돼. 됐어? 네.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야. 고등학교 문제들이라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 속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는 거 발견한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게 전자다. 그 전자를 발견한 과학자가 바로 톰슨이다. 그러면 톰슨이라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전자를 어떻게 발견했을까? 톰슨은 실험했죠. 전자를 발견하는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에 이름이 있어. 그 실험의 이름이 전자는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음극선 실험이에요. 마이너스 전자를 발견하는 실험을 음극선 실험이라고 해요. 이 실험을 해서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 톰슨인데요. 이렇게 금속 덩어리가 있어. 이게 불이든 철이든 상관없어. 금속 덩어리, 우리 불이 있다고 치자. 이 금속들은요, 밖으로 막 튕겨나가려고 하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게 금속이야. 그래서 조금만 자극을 주면 전자들이 막 튕겨나가려고 해. 자,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려는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금속. 그 금속 중에 대표적으로 구리. CU는 편의점 이름이 아니고 구리 이름이야, 이 새끼들아. CU. 알겠어? 구리. 이거야. 자, 그래서 구리라고 하는 금속이 있는데 이 금속에다가요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에너지를 쏘는 거야. 그러면 빛이 엄청나게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데 그 에너지를 여기 있는 전자가 먹어. 그럼 전자가 힘이 갑자기 세져. 그럼 어떻게 되니? 튕겨 나가죠. 됐죠? 엄청난 센 힘을 먹었기 때문에 얘가 에너지가 커서 밖으로 튕겨 나갑니다. 자, 이렇게 빛을 먹고 튕겨 나온 전자를 뭐라 그러게? 뭐지 말로 빛광자, 전자, 그래서 광전자 그래요. 됐죠? 그래서 빛을 받으면 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합니다. 자, 이 실험을 한 사람이 바로 톰슨이라는 과학자고요. 이때 튀어나오는 전자를 발견하는 실험을 했는데 저 전자가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은요. 바깥쪽에 형광물질을 바른 이렇게 막으로 쏴요. 이 안에 이렇게 형광물질을 발라놔요. 그래놓고 불에다가 엄청난 빛을 쏘면 그 빛을 먹고 전자가 튕겨나온다. 자, 튕겨나오는데 이때 얘는 세 가지 실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실험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튀어나온다고 상상을 한 거고 그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하는데 자, 한쪽은 플러스 극을 걸어요. 한쪽은 마이너스 극을 걸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튕겨나왔는데 걔가 만약에 전기를 띈다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극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더니 여기서 튀어나오는 뭔가가 플러스 쪽에 와서 부딪히는 순간 그 부분이 반짝하고 빛나요. 그래서 빛이 나오는 부분을 봤더니 다 플러스 쪽에 나와서 부딪히면서 빛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쪽에 가서 부딪히는 애 있다 없다? 이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튀어나온 애는 무슨 극을 띠고 있어? 플러스 쪽으로 끌려갔으니까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먹고 여기서 뭔가가 튀어나왔는데 걔가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는 어떤 입자야. 이걸 알아냈어. 그리고 나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끈다. 끄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요. 그러면 여기서 튀어나오는 게 입자야 아니면 현상이야? 입자요. 입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 질량의 입자입니다. 질량이 있으면 입자고 질량이 없으면 뭡니까? 현상이에요. 빛은 입자입니까? 현상입니까? 현상이요. 빛은 현상입니다. 질량이 없어요. 알겠어요? 전자는요? 전자는 입자였나요? 전자는 질량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량이 있습니다. 됐어? 그래서 걔는 입자인데 그러면 여기서 튀어나오는 이 전자가 입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걔가 질량이 있냐 없냐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여기에 바람개비를 이렇게 앞에다가 놓고 빛을 쏘이는 거죠. 그러면 전자가 만약에 질량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너네 배웠죠? 중학교 3학년 내용 선행했으니까 이 자리에 왔겠죠? 자, 여러분들이요. 자,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튕겨나오면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속도도 갖게 되면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운동에너지. 그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옵니다. 만약에 질량이 없으면.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됐어. 그래서 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동 에너지가 있나 없나 볼 거야.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튀어나왔다고 치자. 그럼 그 운동 에너지만큼 바람개비 날개랑 부딪히는 순간 뭐 할까? 바람개비 날개를 밀어서 뭐 합니까? 돌려요. 만약에 여기서 튀어나오는 입자가 질량이 없다면 바람개비 날개를 돌릴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형광등을요 100개를 켜놓고요 강의실에 문 닫아놓고요 바람개비를 이렇게 갖다 놨다고 쳐요. 점점 형광등의 빛을 더 세게 틀어요. 바람개비 돌아 안 돌아? 안 돌아요. 왜? 안 돌아요. 빛은 질량이 없으니까 바람개비 못 돌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빛 먹고 튀어나온 전자는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튀어나올 때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람개비 날개가 돌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개비 날개가 도는 걸 통해서 아 여기서 튀어나온 아이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이면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 됐어? 네. 그러면서 또 하나 실험을 하는데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여기에다가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죠? 방해물 하나를 설치해요. 그래놓고 여기서 어떤 입자가 튀어나오는데 그 입자는 똑바로 가려는 직진성을 할까 아니면 꿀렁꿀렁 이렇게 막 달릴까 라고 하는 경로를 알고 싶었던 거야. 얘가 가는 경로. 됐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만약에 직진을 한다면 여기 방해물이 있으면 뒤편에 갈 수 있니 없니? 없죠. 근데 얘가 만약에 꿀렁꿀렁 한다면 뒤편에 갈 수 있니 없니? 있어요. 그러면 이 뒤편에 와서 부딪히는 아이가 있나 없나 보면 될 거 아니야? 결론 뒤편에 오는 애 있다 없다? 절대 없다. 됐어? 뒤편에 와서 부딪히는 입자가 하나도 없고요. 바깥쪽에만 와서 부딪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부딪히지 않은 부분이 생겨 그걸 우리는 그림자지는 현상이 생겼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됐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자는 밖으로 나왔을 때 똑바로 가려는 직진성을 가지고 있네. 요거 확인한 사람이 톰슨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 속에는요. 마이너스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가 있는데 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입자를 전자라고 부를 거야 라는 얘기를 톰슨이 처음 했단 말이죠. 됐죠? 그렇다면 돌턴이 얘기한 것처럼 원자는 속이 비어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는 전자라는 입자들이 원자 속에 원래 있어 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없으니까.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원자 속에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전자만 있다면 사실은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일 수 있니 없니? 네, 불가능하죠. 마이너스를 띠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모든 원자들이 다 중성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톰슨 자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마이너스를 상쇄시킬 수 있는 이 안에 모두 들어있다? 플러스도 사실은 들어있지만 나는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고 그걸 통해서 이 안에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또 다른 아이도 이렇게 전자처럼 군데군데 박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푸딩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야. 이 모양을 푸딩 모양 이걸 제시한 사람이 톰슨이라고요. 자,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 새끼가 플러스 발견을 못했네?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다음 과학자가 등장한다. 누구냐? 몰라요. 러너퍼드? 네, 맞습니다. 세 번째 등장한 과학자가 러더퍼드라는 과학자입니다. 러더퍼드라는 과학자는요. 톰슨이 발견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플러스 입자가 정말 있냐 없냐 이거 확인하는 실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입자를 이 사람은 그냥 뭐라 그랬냐면 원자 속에 플러스의 성격을 띠는 커다란 입자가 원자 중심에 있어. 이 입자를 나는 원자핵이라고 할 거야 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야. 그래서 원자 속에 원자핵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실험을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톰슨의 실험에 의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입자가 있어야 되는 거 뭐 납득이 돼.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산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면 비대에너지를 먹고 전자는 튕겨나가는데 플러스 입자는 왜 비대에너지를 먹고 못 튕겨나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 새끼가 약간 덜 발견한 거야. 그래서 플러스 입자가 튀어나오지 못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 플러스의 입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무거워. 그래서 똑같은 비대너지를 먹고 걔는 무거우니까 튕겨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걔는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고 원자의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비대너지를 잘 흡수할 수 없어 라고 상상한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이 맞는지 증명하는 실험을 나는 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중심에 있는 무거운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는 입자를 원자핵이라고 하고요. 그 원자핵은 원자 중심에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하는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게 있는지 확인할게.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실험을 뭐라고 하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할게. 졸려오면 필기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졸려오면 선생님이 이거 교탁 드릴 테니까 뒤에 살짝 서서 하셔도 됩니다. 우리 3가고 언니 오빠들은 거의 대부분 서서 해요. 그래서 강의실 하나에 교탁이 막 3개씩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하고 와서 밤에 10시까지 수업하려면 잠을 못 자요. 서서히 앞다리에서 잘수 있지 않나요?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는데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할 때요. 톰슨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톰슨은 금속 덩어리로 했죠. 근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한 러더퍼드는요. 금속을 종이보다 더 얇게 됐어. 펼쳐놓고 실험을 했어요. 자, 금속을 이렇게 얇은 종이처럼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금속 박이라고 합니다. 박. 자, 금속박 형태로 만들면요. 얇게 펼쳤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원자들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들을 한 겹으로 얇게 펼치기 위해서 금속박의 형태로 놓은 거고요. 원자들이 겹치지 않았다는 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원자핵이라는 것도 겹치지 않게 이렇게 존재하게끔 만들어 놓고 실험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아까랑 똑같이 형광물질을 바른 막을 뒤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래서 뭔가가 와서 부딪히면 빵 하고 빛나오게. 이 실험을 할 건데 이때 여기에서 신기한 단어 보여요? 알파 입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수학 시간에 자 여기에 어떤 수가 들어가면 돼? 하지만 그 수가 1인지 2인지 잘 몰라요. 미지의 수, 미지수라고 하죠. 그 미지수를 뭘로 놓고 우리는 계산합니까? x, y 이렇게 놓고 계산하죠. 근데 옛날에는 미지수를 x, y로 놓지 않고 뭘로 놨어요? 알파, 베타. 그래서 옛날에 러더퍼드가요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쏴서 여기서 입자가 나가는데 그 입자가 내가 만들었지만 뭔지 모르겠어. 미지의 물질이야. 그래서 알파 입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은 알죠. 그 러더퍼드가 쏠 때 나온 그 입자가 뭐다? 이게 바로 헬륨 양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총알 대신에 헬륨 양이온을 장착한 레이저 총을 저기에 쏜다는 얘기예요. 됐어? 자, 헬륨 양이온을 장착한 레이저 총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100발을 떠르르르 쏠 거야. 여기를 향해서. 됐어? 그러면 100발을 뜨득뜨득 쏘는데요. 그 중에서요. 100발을 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험하겠다는 건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100발 중에 90발이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100발 중에 그 90발이 금속박을 그냥 통과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90발이 그냥 박혀요. 과학자는 분석력이죠. 그러면 여기에 90발이 그냥 와서 부딪힌 걸 통해서 러더퍼드는 뭘 해석할게요? 원자는 비어 있다? 네.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라서 알파 입자를 쏴도 그 알파 입자가 그냥 통과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래서 A 위치에 90발이 박힌 걸 통해서 이 사람은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이걸 알아낸 사람이야.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안에 원자핵이 없다는 얘기야? 있다. 원자핵이 있는데 원자핵의 크기가 대단히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원자핵은 있긴 있잖아. 그러니까 빽빽하게 100발을 쏟아보면 그 중에 누군가는 원자핵이랑 부딪혀요. 누군가는 부딪히죠. 아무리 작아도 있으니까. 그러면 원자핵이랑 부딪히는 순간 그 부딪힌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 라고 하면 선생님이 저기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달려오다가 벽이랑 부딪혀. 어떤 일이 발생하니? 죽어요. 벽이랑 부딪히는 순간 선생님이 뒤로 뭐하니? 밀려나가죠. 왜 벽이 안 나가고 선생님이 나가? 질량이 벽보다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두 물질이 부딪히면 가벼운 애가 튀겨나갑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부딪히는 애 중에 알파 입자하고요. 원자핵하고요. 누가 튀겨나갈까? 그거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알파 입자가 100발 튀겨나가요. 그래서 100발 됐죠? 알파 입자가 튀겨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릴 수 있는 결론 됐죠? 내릴 수 있는 결론 두 번째 위치에 박힌 걸 통해서요. 아하! 원자핵은 알파 입자보다 훨씬 더 무겁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원자 핵의 질량이 뭐하다 크다라고 하는 걸 B 위치에 와서 부딪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처럼 원자핵은 무거워서 못 튀겨 나온 거구나. 얘 무거운 거 맞네. 이거 확인한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알파 입자가 박힌 위치가요. A도 있고 B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C라는 위치도 있어요. 그 C라는 위치는요. 가다가 알파 입자가 원자핵이랑 부딪히진 않았는데 깻잎 한 장 차이로 스쳤어. 정말 엄청나게 가까이 스쳐 지나갔어. 그때 얘가 뭐 할까? 스쳐 지나갈 때요. 얘가 바깥쪽으로 휩니다. 바깥쪽으로 확 튑니다. 그래서 세 번째 C라는 위치에 와서 부딪힙니다. 됐죠? 그럼 바깥쪽으로 확 휘는 이유가 뭘까? 왜 갑자기 직진하다가 얘가 바깥쪽으로 밀려? 밀려 청력이죠. 왜? 알파 입자라는 게 헬륨 양이온이에요.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인데 원자핵도 뭘 띠고 있어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죠. 그럼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뭐하니? 밀어요. 됐어? 그 청력 때문에 밖으로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려 C에 와서 부딪히는 걸 통해서 아 정말 내가 생각한 것처럼 원자 핵이라는 아이가 플러스 전압을 띠고 있는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원자 속에는 아주 무거운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아이가 돼서 원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은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원자핵과 바깥쪽에 전자로 되어 있는 이게 바로 원자야 라고 하는 이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자핵을 발견한 사람이죠. 자, 그랬다가 러더퍼드의 수제자인 그래서 체드윅 같은 사람이 사실은 원자핵 속에는요. 원자핵 자체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입자가 아니고 원자핵 속에는 플러스의 정기적 성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정기적 성기를 띠고 있지 않는 중성자라고 하는 거의 모임이 원자핵이야 라고 하는 거를 그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업적을 우리가 러더퍼드의 업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원자 속에 있는 모든 입자들이 발견된 겁니다. 발견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됐어? 화학적 방법으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지만 사실은 원자핵을 분열시키면 됐어? 원자 속에는요. 원자핵이라는 곳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고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어.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죠. 이게 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 속에는 이 세 가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입자들이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걸 러더퍼드 때까지 오면 다 발견하게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원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헬륨 원자번호 몇 번? 1번, 몇 번? 2번, 2번. 그럼 양성자 몇 개? 2개. 2개. 됐어. 자, 그래서 얘는 양성자가 2개 있으니까 전자도 몇 개이니? 2개 있어야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라고? 중성이라고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양성자가 두 개 있는데 중성이기 위해서 무조건 전자가 두 개 있어야 돼? 하나면 안 돼? 안 돼. 왜?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가 띄고 있는 정비적 세기가 뭐하니까? 같으니까 그래. 양성자 하나가 띄는 실제 정기적 세기는 얼마냐면 듣고 버려. 네, 못 외워. 양성자 하나가 띄는 실제 정기적 세기가 얼마냐면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야. 못 외운다 그랬잖아. 전자 하나가 띄는 실제 정기적 세기가 얼마인 줄 알아?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야. 극은 반대지만 세기는 어때? 같아. 알겠어? 그래서 양성자가 두 개 있으면 전자는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중성인 거야. 맞아? 근데 매번 이렇게 실제 세기를 쓰려니까 귀찮지? 네. 그래서 화학하는 사람들이요. 실제 세기 쓰지 말자. 어차피 같은 거니까. 양성자 하나의 정기적 세기를 얼마로 하자? 그냥 플러스 1로 놓고 보자. 그러면 전자 하나의 정기적 세기를 얼마로 보면 된다? 마이너스 1로 본다. 라고 하는 상대적 세기로 표현하겠다는 거죠. 실제 세기는 실제 세기로 정기적 현상을 설명하는 건 물리고요. 상대적 세기로 정기적 세기를 설명하는 건 화학입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은 화학하시니까 양성자 하나의 정기적 세기는 플러스 1, 전자 하나의 정기적 세기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해보면 된다고요. 근데 물리 시간에 시간 너무 이쁘게 생각해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됐어? 그 차이야. 그 차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실제 정기적 세기가 같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중성이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하, 이렇게 헬륨 속에는 양성자 두 개 있으니까 전자가 두 개 있구나. 근데 이 안에 뭐도 있구나. 중성자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중성자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아까 설명했죠? 몇 개? 두 개. 두 개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헬륨인데요. 자, 이때 정기적 현상을 보면 얘는 정기적 현상 상대적 세기를 보면 얘는 플러스 2의 정기적 세기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정기 있어 없어? 없죠. 얘는 얼마 있어? 마이너스 2.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야. 근데 얘네들의 질량은 이것도 그냥 듣고 버려. 어차피 우리 화학은 상대적 세기로 할 거니까. 양성자 하나의 질량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7승이야. 그냥 버리라 그랬잖아. 됐어. 중성자 하나의 실제 질량도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7승이야. 근데 전자 하나의 질량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0승쯤 돼. 전자가 더 큰 거예요. 아니 더 작은 거지. 중성자가 훨씬 더 무거운 거죠. 전자가 훨씬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느낌을 잡으면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 100이면 중성자 하나의 질량도 얼마? 100. 전자 하나의 질량은 얼마? 1. 요 정도 수준이야. 요 정도 수준이야. 됐어? 이 정도의 질량을 가져. 근데 실제 값을 쓰려니까 숫자가 복잡해. 쓰기 싫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같으니까 얘의 상대적 질량 얼마로 하겠다? 그냥 1로 하자. 얘 얼마로 하겠다? 1로 하겠다. 근데 얘는 1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 작아. 얘는 질량이 있는 거는 인정하지만 너의 질량 값은 얼마로 하겠다? 0으로 하겠다. 너무 작아! 너 그냥 없는 걸로 쳐! 이렇게 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렇게 써요. 됐죠? 이거를 우리는 상대적 질량을 우리가 질량수라고 하죠. 양성자 하나의 질량수가 1이고요. 중성자 하나의 질량수가 1이고요. 전자의 질량수는 0이야. 됐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상대적 값으로 표현할 거야. 이게 화학이야. 괜찮지? 화학 간단하게 한다고요. 됐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꼬매나 보세요. 자, 원소 기호의 아래쪽에는 원자번호 쓴다 그랬어. 그 원자번호는 어디서 따왔다 그래서? 양성자수. 그 양성자수에 해당되는 원자번호 왼쪽 아래에다 써야 돼. 그러니까 왼쪽 됐어. 네, 왼쪽에 위에다 쓰는 얘는 뭘까? 여기다가 어떤 수를 썼는데 이게 바로
질량수 쓰는 칸이야. 그러니까 헬륨 원자 안에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몇 개 있어? 이거야. 그럼 봐봐. 몇 개 있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합쳐서 몇 개? 4개. 이게 질량수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질량수야. 되겠어? 질량수 안에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는 들어가지만 전자수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너무 많아. 됐죠? 이렇게 쓰기로 했단 말이야. 자, 근데 보면은 여기까지 썼어요? 저 이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일까요? 이런 거 들어봤어? 동위 원소. 많이 들었어요. 됐어. 동위 원소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보면아, 얘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는 원자핵을 가지고 있어. 얘 누굴까? 양성자가 몇 개 있다고요? 한 개 있다고요. 얘 누굴 것 같아요? 수소죠. 불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지는 수소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가 1번인 수소야 라고 쓰면 돼요. 근데 여기에 중성자 몇 개 있게요? 중성자 없어요. 그럼 이 새끼 질량수가 얼마인가요? 1입니다. 그래서 질량수가 1인 수소가 있어요. 됐죠? 원자핵만 보는 거야. 밖에 있는 전자는 안 보고 있어. 자, 원자핵 속에요. 양성자 하나 있는 거 맞아. 근데 얘병을 이 새끼는 중성자도 있네. 이런 원자핵을 가지고 있어. 양성자 하나 있는데 중성자도 하나 있어. 얘 누굴까? 얘 누굴까? 헬륨이죠. 원자 번호 몇 번? 2번. 원자 번호 몇 번? 1번. 1번이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로 결정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자 번호 1번입니다. 원자 번호 1번이니까 누굽니까? 수소 2죠. 근데 질량수가 얼마입니까?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 더하는 거죠. 몇 번입니까? 2인 수소가 존재하네요. 실제로요, 우리가 전 우주적으로 조사했을 때 수소는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양성자 하나 있어요. 근데 중성자가 2개 있는 골 때리는 아이도 있어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 있대. 얘 누굴까? 헬륨 3? 얘 누굽니까? 원자 번호 몇 번? 아, 수소. 1번이죠. 얘 수소예요. 질량수는 얼마입니까? 3. 3입니다. 천천히 하셔야 돼요. 괜히 급하게 하면서 오류 나오는 거 틀리는 건 모르는 이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정확하게. 과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약속만 지키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만 보면 된다 그랬어. 근데 양성자의 수가 어떻습니까? 다 같아요. 양성자의 수가 다 같으니까 얘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화학적 성질이 같다는 얘기는 같은 원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똑같은 수소 원소입니다. 이 중에서 불 갖다 대면 누가 터집니까? 수소. 다 터집니다. 다 양성자가 하나라서 뻥뻥뻥 다 터집니다. 헉, 선생님, 중성자의 개수는 의미가 없어요? 네, 중성자의 개수는 성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열나 다이어트해서 10kg 뺐어. 너의 DNA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네가 밥 많이 먹어서 20kg 쪘어. 너의 성격 바뀌어? 안 바뀌어. DNA 그대로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것처럼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성질을 결정하는 건 양성자의 개수라고요. 이게 똑같으면 같은 원소야. 대신에 중성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 뚱뚱해 날씬해 이것만 결정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중성자의 개수는 바로 그 원소의 무게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물리적 성질만 결정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뚱뚱한 수소, 날씬한 수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중성자의 개수는 많던 적던 성질이 안 달라져. 얘도 수소 맞아. 얘도 수소야. 얘도 수소야. 알겠어? 성질은 양성자의 개수만 결정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원자 번호가 1번이 다 똑같은 수소인데 성격은 똑같은 뜻이 몸무게는 다르잖아요. 왜? 질량수는 달라. 그 중에서요. 실제로 전 지구적으로 보면 어떤 수소가 제일 많을까요? 우주적으로 봐도 어떤 수소가 제일 많을까요? 1번이요. 이 형태의 수소가 전체 수소의 90%.
전체 수소의 90%는 이 형태예요. 양성자만 있고 중성자 없는 상태. 됐어. 그리고 나머지 이 두 개가 5%를 차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수소 써. 그럼 뭐 써야 됩니까? 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진짜 수소. 그럼 얘는 좀 다르잖아요. 이름을 살짝 다르게 불러야죠. 얘는 일반적인 수소에 비해서 뭐합니까? 무거워요. 자, 한문으로 바꿔. 무거울. 중.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합니까? 중수소라고 합니다. 얘도 무거운데 선생님? 얘는 몇 배 무거워? 2배. 얘는 얘에 비해서 몇 배 무겁니? 3배. 3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3배 무거운 수소야. 삼중수소. 알겠냐? 이렇게 불러 임마가. 됐죠? 그래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소지만 무게가 다르네. 그래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무슨 말이야? 양성자 수는 같아요. 근데 무게가 달라. 왜 달라? 중성자 수가 달라서. 됐어? 이런 아이들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이걸 동위원소 관계라고 한다. 이걸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위원소는 일단 같은 원소다. 같은 원소인데 하나는 뚱뚱하고 하나는 날씬해. 그래서 라고 하는 질량수만 다른 아이들을 우리가 동위원소 관계라고 한다. 모든 원소는 다 동위원소가 존재합니다. 모든 원소는 다 동위원소가 있어요. 중성자 수가 약간씩 다르다고요. 그래서 질량수가 다른 아이들이 생겨요. 그래서 동위원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꼬맹아 얘 누구니? 역시 헬륨. 원자번호 몇 번이니? 2번. 2번이면 양성자가 몇 개 있어야 되니? 2개. 2개 있어야 되죠. 양성자가 2개 있는 원자핵이 있는데 볼 때요. 여기에 중성자 하나 들어있는 헬륨도 있고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는 헬륨도 존재합니다. 되겠어? 양성자 2개, 중성자가 1개 있는 수소도 있고요. 양성자가 2개인데 중성자도 2개 있는 헬륨도 존재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 표현하자. He, E, 여기 얼마? 3. 이거 3, 질량수 3이라고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하면 질량수야. 맞아. 자, 그럼 얘 표현하자. 불러. He, 여기 2, 여기 4. 4. 이거야.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풍선 속에 넣는 헬륨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3번. 얘입니다. 아, 얘가 전체 헬륨의 75%를 차지합니다. 얘가 2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륨 그려. 그럼 이거 그리고. 됐어. 그러면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싶어. 그래서 얘는 헬륨이라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헬륨 4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 헬륨 3. 그렇죠. 헬륨 3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헬륨 3하고 헬륨 4하고 무슨 관계? 동위원소 관계. 알겠습니까? 이해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궁금한 거. 영재고 과거 가는 애들은요. 궁금한 게 많은 아이들이에요. 과학적 궁금함이 많은 아이들이 과학적으로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과거나 영재고로 가는 거죠. 과학에 이런 얘기를 듣는데 궁금하지 않아? 그러면 너는 과거를 가면 안 돼. 그거예요. 머리가 좋은 애들이 과거를 가는 게 아니고 과학적, 수학적 궁금증이 많은 아이들이 영재고 과거를 가야 더 잘할 수 있어요.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헬륨 3과 헬륨 4, 수소와 중수소, 삼중수소가 있는데 이때요.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뭔가 쓱 썼어. 뭐? 존재 비율. 아, 그걸 저 어떻게 알아요? 존재 비율. 이 존재 비율을 어떻게 하는지는 물 시간에 설명할 거고요. 이 존재 비율이 달라. 왜요? 얘는 엄청 많은데 얘는 열나 조금 있어. 그럼 당연히 과학자들이 뭐? 왜 존재 비율이 다르지? 라는 생각을 했겠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 얘가 이렇게 많고 얘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겠지. 그게 바로 뭡니까? 안정도예요. 수소는 어떤 상태로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야? 이 상태. 그래서 이 상태인 아이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불안전해. 그래서 다른 원소로 변합니다. 그럼 봐봐. 얘는 어떤 상태가 제일 안전한 거야? 이 상태가 제일 안전한 거야. 이거 불안전한 거지. 됐어? 왜일까?
왜일까? 아까 내가 얘기했지. 예. 왜 얘가 제일 안전할까? 아까 얘기했죠.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2개 있어. 그러면 안정적으로 하려면 그 안에 중성자도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래서 2개요. 2개. 1대1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가장 안정적이다. 그걸 얘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1대1이 아니고 양성자 2개인데 중성자 하나 있어. 안전하니? 아니죠. 불안전하죠. 그래서 얘는 빨리 중성자 하나를 더 받아서 이 상태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존재 비율이 달라요. 됐어? 이런 관계를 우리가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입니다. 그래서 존재 비율이 다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가 더 안정적이네? 그러면 안정적인 이유가 뭘까? 그걸 과학자들이 탐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 비율이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조금 이따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선생님은 천체 물리학과 나왔어! 라고 하는데요. 우주 공간이에요. 가장 많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수소예요. 근데 수소는 시간이 지나면 불안전한 수소들이 뭘로 바뀔까요? 안전한 헬륨 됩니다. 안전한 헬륨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중수소라고 하는 아이가 2개 있다고 치자. 중수소라고 하는 아이가 2개 있다고 치자. 선생님, 1대1로 있으니까 얘가 안정적인 거 맞고요. 1대1이 아니니까 얘 불안전해요? 그럼 1대1이면 수소는 얘가 제일 안정적인 거 아니야? 얘보다? 얘는 중성자 없잖아. 얘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있으니까 이게 제일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90%여야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왜 얘 5%밖에 없어? 왜 얘가 90%야? 이유 설명해. 빨리 유추해봐. 실제로 수소는요.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청력이 생기니 안 생기니? 안 생기죠. 그러니까 굳이 중성자를 넣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공간을 나 혼자 넓게 쓸 수 있는데 굳이 중성자 넣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중성자 들어있는 게 더 불안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수소가 있어요. 얘네들 불안전해요. 아이씨, 공간도 좁은데 이 새끼 왜 들어왔어? 필요성이 없는데 있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존재할 때요. 얘네들이 불안전하니까 다른 형태로 바뀌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합니다. 얘네들이 결합하면 뭐가 됩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는 뭘로 바뀌어버리니? 헬륨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수소 핵융합이고 이게 태양의 별 속에서 일어납니다. 태양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면서 태양에서 많은 에너지가 분출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원소들마다 이런 식으로요. 안정적인 구조를 띠려면 중성자와 양성자가 균형 있게 존재해야 된다. 그죠? 우리는 원자 번호가 작은 애들만 배우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보편적으로 1대1 있을 때 안정적 구조를 띈다. 그럼 꼬맹아 봐봐. 수소만 예외적으로 양성자만 하나 있으니까 중성자는 없으니까 질량수가 1인 애가 가장 보편적 수소라. 근데 수소를 뺀 나머지는 양성자가 2개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중성자가 꼭 필요해.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2지. 그럼 중성자 몇 개 필요하니? 그래서 질량수가 얼마겠니? 자,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래. 머리 더럽게 나쁜 애들은 암기하죠. 그러니까 암기할 게 많아요 라고 하는 건 나 더럽게 머리 나빠요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다 못해요. 한문도 그 안에 있는 원리를 이해하면 암기할 이유가 없이 당연히 이게 모여서 이 뜻을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 과학 공부할 때, 생물 공부할 때 너무 외울 게 복잡하고 많아서 공부하기 싫어요. 머리 더럽게 나쁘다는 얘기를 되게 크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과목들을 보면 걔를 이해하시면요. 암기할 부분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얘 누구니? 산소. 원자 번호 몇 번? 빨리 해봐. 수해. 6번. 그쵸. 6번. 그럼 6번이라는 건 양성자가 몇 개 있는 거야? 6개. 6개. 그럼 중성자 몇 개 있어요? 6개. 6개. 그럼 질량수 얼마겠냐? 12. 12. 이게 가장 안정적인 탄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가 안 가르쳐주는 탄소는 60이에요. 자, 탄소 다음이 뭐냐? 7번. 질소. 그렇죠. 질량수 얼마겠냐? 14. 있죠.
86. 네, 8 얼마? 16. 이걸 우리나라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수저로 배워요. 병신이라고 합니다. 왜? 안정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겠냐? 이렇게 돼요. 사실은 산소도요. 질량수가 16인 산소가 있고요. 질량수가 15인 산소도 있어요. 동위원소예요. 근데 존재별은 얘가 훨씬 많습니다. 왜? 안정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구조를 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요. 원자량이라고 하는 게 이 질량수입니다. 이 질량수는 양성자의 개수에다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값인데,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수라는 뜻이에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의 개수. 됐어요. 네, 그래서 질량수라고 하는데 이걸 화학 시간에는 질량수라고 안 하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원자의 질량 줄여서 요 글자 없애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읽어? 원자량이라고 불러요. 됐어? 이걸 같은 말로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량. 됐죠? 그래서 각각의 원자들의 원자량을 외우는데, 됐죠? 우리는 여러분들 보시면 보편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는 대략 원자 번호의 2배다. 알겠어?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외울 이유가 없죠. 됐죠? 예외적으로 수소만 예외입니다. 왜? 얘는 양성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중성자가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래. 납득하겠죠? 모를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단과 수업을 하는 이유는요. 이 중에서 영재나 과거에 올 수 있는 수학적 또는 과학적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나? 이런 거 보려고 수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됐어? 그래서 눈 크게 뜨고 우리나라에 과학을 선도할 만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 역증으로 과거 데리고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와서 수업해보고 있는 중이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어린 친구들이 있을 때 선생님의 눈이 더 초롱초롱해서 막 보고 있어요. 어떤 새끼가 잘하지? 이런 거 보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동위 원소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5페이지 제일 밑에 봐. 요거 보고 잠깐만 끊어봐 드릴 건데, 원래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요 3시간 수업을 하면서 쉬는 시간을 한 번 드려요. 중간에. 근데 그 정도 견딜 수 있을까?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자주 끊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2번 끊어봐 드릴 건데, 자, 요거 하나만 보고 끌게. 자, 보시면요 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요 염소라는 아이의 동위원소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 거꾸로 가자. 염소가 있는데 원자번호 몇 번? 17번. 그렇지. 17번인데 질량수가 35인 아이가 있고 질량수가 얼마인 아이가 있대? 37. 이때요. 자, 분석해. 조성자 수가 맞아요. 18개랑 20개. 네, 여기에 양성자 수 얘 몇 개 있냐? 17개. 17개. 얘 양성자 수 몇 개 있냐? 17개. 양성자 수가 같으니까 동위원소지. 같은 원소지. 그렇죠? 네. 근데 중성자 몇 개 있냐? 18개. 머리 좁직해. 얘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거고 얘는 양성자만 있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에 있는 숫자를 빼. 그러면 양성자와 양성자가 빠지니까 뭐만 남아? 중성자 개수만 남아. 맞죠? 그래서 35에서 17 빼봐. 얼마? 18. 됐니? 자, 37에서 17 빼봐. 얼마? 20. 이게 중성자의 개수지. 이제 전자개수. 전자수 몇 개? 17개. 왜? 이거는 양성 원자잖아. 중성이니까.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잘. 납득하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10분만 끊어드릴게요. 빨리 하셨다가 오십시오. 사실은 3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지. 들렸냐? 안 들렸지. 야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알아? 몰라요. 1월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와. 마지막에 사오는 날이 근데 다음 주에 보면 한 살 먹고 보는 거다. 얘기 너무 싫다. 이제 다음 주에 몇 학년이야?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다음 주는 이제 한 살 늙어서 본다. 우와. 초2 된다 초2. 초2? 네. 뭐가 초2야? 중2잖아 너네는. 네. 중2. 야, 너네 요번에 중학교 1학년 애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어 안 봤어? 안 갔어요. 안 받고 너네는 안 받고? 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적이 살벌하게 막 찍히잖아요. 이제 시험을 잘 보셔야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겠죠. 제 생각에 일단 좀 목표 좀 미니멈이 외고인데 목표 꿈은 크게 크니까 제일 크게 커서 외대부고 못 갈 것 같긴 한데 외고하고 외대국어는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대충 딱히 어디 가실 생각은 없어요. 근데 외국은 웬만하면 가지 않을 것 같고 외대부고를 못 갈 것 같아요. 절대 못 가요. 거기 어디 못 가? 외대부고 가지 마. 가겠냐? 못 가요. 아직 공부를 시작도 안 했는데